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일시 제목으로 바이든 방한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를 주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뉴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이제 물가 연기 우려하에 하락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0.58% 하락 마감하였고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진짜 의도가 사람들을 이제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열풍이 불었던 파이어족 이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의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 배출유 구매를 논의한다는 등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패권을 위해서 각국 그다음에 각 블록별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스리랑카에서 채권에 대한 디폴트가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부도 선언이고요. 이제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악재, 빈곤국 강타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도네시아가 파물 수출을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수출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해소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IPF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협의 있죠.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이제 IPEF에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보이는 과민 반응에 대해서 한국을 만만하게 보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질지 관심을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뉴욕타임스의 사무실 복귀가 일시 중단하고 미국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를 설명드리자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를 보였고 유럽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주로 대형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유통 회사들의 하락이 계속 지속이 보였습니다. 그 대신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제약 회사들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이런 회사들이 반등을 보여줬고요. 어제 급락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위험한 쌍바닥 구간 형성 중이고요. 심리지수도 여전히 극단적 공포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이 성장보다는 인플레 발언이다. 인플레다. 이런 발언이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 지표와 주택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 혼조를 보였고 채권 금리는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불과 2주일 전만에는 3%대였다가 지금은 2.8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현성은 그래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가 조금씩 꺾여가고 있죠. 그리고 가상화폐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종목과 자산별로 안전자산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의 이제 선현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시장은 극단적 공포 장세다. 그래서 오늘이 미국이 옵션 만기일인데 다만 아직 미국이 쌍바닥이고 지금까지 하락이 오늘 옵션 만기를 위한 옵션 선물 파생 상품 위중장이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하나라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없다는 것을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아까 위에서 파이어족을 이제 끝났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좀 더 이제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역대 고용 비율입니다. 고용률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이전에 고용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후에 급락했다가 회복을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고용률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지금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08년 금융위기 시절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있겠지만요. 현재 인플레가 공급발 위기라면 연준의 1차 목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준의 1차 목표 그리고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는 공급발 위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죽이고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을 노동시장에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중앙은행의 주요 핵심 목적이 물가와 고용지표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지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산시장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성장보다는 인플레라고 말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극단적 공포 심리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고 우리가 빠질 때 오히려 올랐던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큼 공포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외 불확실성, 미국의 경기 침체, 성장률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항상 이제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이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장 주목 관련 세트로 2차전지 반도체, 철강, 제가 여기서 빼먹었습니다. 철강, 그다음에 원전, 이런 바이든 방안과 관련된 섹터를 오늘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기타 뉴스로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 준비라는 블룸버그 밸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가 2025년까지 미국에 17조 투자한다. 바이든 선물을 미리 포장한 한국.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LNF가 7조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였고 전반적으로 LNF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2차전지 섹터는 구조적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방한 예정으로 그동안 뉴스가 나오고 기대감을 올랐던 이러한 2차전지 섹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방한과 관련돼서 반도체, 원전, 채광 등에서 미국과 딜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요. 마침 어제 AP 이성 등의 우주항공 섹터가 막판 뉴스로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협상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중국이 5월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 예정, 제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온칩스가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규 종목인 만큼 오늘 부각될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발표가 그리고 내일 모레 발표가 될 예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그룹 총수와 SK, 현대차, 삼성전자, LG, 그리고 하나, OCI 등 이런 10대 그룹 총수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온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것만큼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